그 주자 중에 이재명 지사 후원금이요. 지금 어제까지인가 21억 됐대요. 와. 25억까지밖에 모금을 못한대. 예. 지금 욕심들이 많아 지금. 한 4억 더 채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숟가락 얹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예, 분들 나중에 있잖아요. 결과 다 결정되고 나서 나 후원금 냈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이 자랑하려면 지금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모두 후보들한테 소액이라도 하나씩 다 얹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후원하실 분들은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 쭉 내려가 보시면 있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외국에서 이재명 후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요거 꼭 지금 화면 캡처해 두셨다가 캡처할 시간 드릴게요. 캡처를 할 줄 모르면 내가 어쩔 수 없고요.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 또 있어요, 방법이.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거티브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희숙이 간단히 말하면 노조 없애자. 예.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이재명 지사가 노조를 없애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논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거티브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 쪽 주자들이 저쪽 주자들하고 이런 논쟁이 붙어야 돼요. 윤희숙 KDI 출신으로서 노조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랄한 해석인 거죠.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우리 방송을 본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노조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단적으로 그러니까는 산별 노조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 자동차 산업, 뭐 섬유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업별 노조가 조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그 산별 노조 조직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걸 불법화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이 회사 단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논리로 빠져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노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노동조합법 자체가 그 근본 구조를 제약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자동차 관련된 엔진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엔진을 만들고 있는 그 노동자하고도 같이 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노조가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나를 배척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산업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익을 챙기다 보면 업종 전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내 경쟁자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면 이 우리 회사를 개방하고 더 덩치를 키우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채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우리 노조에도 이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 자체에서 신규 채용을 반대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희숙은 우리나라의 그 노동조합의 구조에 대한 그런 성찰 없이 현재 법이 정해놓은 노동조합 구조 안에서 봐라, 노조는 자기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니까 청년들한테 기회가 안 간다. 그러니까 노조를 없애면 청년들한테 기회가 간다. 이 논리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여성부 폐지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노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노조 가입률이 한국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더 올려야 된다. 최근에 ILO 협약을 비준했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노조가 목소리가 생겨야 노사정위원회가 필요 없어집니다. 노조의 힘이 커져야 사측이랑 교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근데 노조 가입률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이 노조 가입률과 노조 조직률인데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도 엄청 낮거든요. 그러면은 노조 가입률을 높이려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자체가 회사 단위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 구성되기 시작하면 그냥 내가 어떤 회사에 있든 내가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으로는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합 조직률도 떨어지고 가입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만든 일종의 세뇌라고 보면 되는데 맞아. 이게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진보 쪽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거예요. 큰 포지션으로. 예를 들어서 야 노조가 문제 아니냐? 이 프레임은 사실 기성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일부 기존 노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직장 대기업에서 뭐 수십 년 근무한 사람이 억대 연봉 받는다고 욕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데 이들 노조야. 그냥 규정 노조야. 이렇게 몰아갔던 거에 대해서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공감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여성부들의 무슨 뭐 페미니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진보 쪽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 보니까 폐지! 이런 방식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고 을과 을들을 싸움 붙이는 예.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네, 거예요. 이게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대법원 판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크라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바게뜨입니다. 파리 바게뜨 불법 파견으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직접 채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윤희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죠. 네, 엊그저께도 제가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 차별 시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정규직화하자고 합니다. 그럼 윤희숙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불법 파견하지 말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화하자라고 하게 되면요. 청년들이 피해 본다라고 주장합니다. 피해가 뭡니까? 일도 보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불법 파견된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을 직접 채용한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의 그 고용 조건을 조금 더 향상시켜 준 것뿐입니다. 비정규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단 1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2013년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3년도 5월 달에 홍준표 등장하고요. 2013년도 10월 달에 박근혜 등장하면서 뭐 하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진주 의료원 없애버립니다. 이때 얘네들이 했던 홍준표가 했던 말이 강성노조 폐지였습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폐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2013년도 말에 전교조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 통보라는 걸 해가지고 아예 불법 단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대법원에서 전부 다 이거 둘 다 불법 행위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1987년도에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냐? 이거는 1997년 IMF 들어올 때부터 푸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언론이 여기서부터 장난질이 들어갑니다. 언론이 IMF 때부터 장난질을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귀족노조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공익을 훼손하는 단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노동운동이 이때부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헌법 33조 1항에서는 분명히 단결권을, 즉 노조 건설 설립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폐지해서 나아질 것이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의 이 갭을 채우려면 집단의 행동의 힘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대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폐지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준석이 문제 있으면 여가부 없애, 여가부 없애, 통일부 없애. 그럼 노조, 물론 저도 몇 개 노조가 귀족 노조인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몇 개 문제가 있으니까 노조 없애. 그럼 대한민국을 아니 없애세요. 근데 그 노조 다 없애세요. 귀족 노조라는 말 자체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동계층은 잘 살면 안 돼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동계층이 귀족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연봉을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야 노동계층은 딱 여기까지만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윤희숙의 인생을 보면요. 한 번도 노동자로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감력이 완전히 제로인데다가 그럴 거면 차라리 낙하산이라던가 재벌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64%씩 자기 연봉 올린 대한항공 재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힘없는 노조 가지고 계속 드자베 하는 거다.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내가 봤을 때 윤희숙은 쓰레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딴 식으로 뭐 국회 데뷔한 지 한 1년 만에 대선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흔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머리가 노조가 귀족 노조가 있으니까 니들 젊은이들이 취업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선동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지지하게 만들면 그 호남표가 10% 넘으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것처럼 20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세력들이 윤희숙 같은 선동에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젊은 층이 귀족 노조 때문에 직장을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일종의 이분법으로 막 갈라놓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도 똑같이 반대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더럽게 안 맞아요. 그래서 망둥이라고 그러는 어. 거잖아요. 홍준표가. 자, 어쨌건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지금 윤희숙 귀족 노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자기 확신이 차가지고 세뇌가 되면 그게 자기 신념이 돼버려요. 그리고 댓글을 막 달아요. 귀족 노조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프레임에 걸린 세뇌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 신민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미 세뇌가 돼 있는 거야. 귀족 노조란 표현 자체는 굉장히 그 시작 자체가 악의적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말이죠. 그게 우길기를 쓰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반성하시면 되고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야, 그 이야기 여기까지.